여러분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데 결산 정리사항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 결산일 현재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라고 하면서 원재료가 요렇고 제공품 요렇고 제품 요렇습니다 라고 문제가 출제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동 계산으로 작업하면 된다 이겁니다. 어떻게? 결산자료 입력 메뉴 연다. 그리고 요 재고자산 기말 금액을 적는 란을 찾는 거다 이겁니다. 자, 지금은 얼떨떨할 수 있어.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이 다음 단원 제5장 원가 회계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가볍게 들어봐라. 자, 매출 원가가 계산되려면 기말 재고 금액이 딱딱 결정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 말인즉슨 이런 매출 원가에 대한 기말 재고 금액이 제시되어 있을 때는 어디에다가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있는 매출 원가 쪽에다가 그 금액을 적으면 된다 이겁니다. 자, 매출 원가 쪽에 보면 원재료비라고 보이는데 거기에서 맨 아래쪽에 보니까 기말 원재료 재고액이라고 보입니다. 자, 요 라인의 결산 반영 금액열 요 란이 되겠다 그죠? 여기에다가 원재료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기말 재고 금액을 적어줍니다. 600만 원.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 더 가보면 제공품이라고 보입니다.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라고 보여. 그거 라인의 결산 반영 금액 란에다가 제공품 재고 금액 900만 원을 적어줍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제품 재고액이라고 보입니다. 거기 라인의 결산 반영 금액 란에다가 얼마? 1,800만 원.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거 적어줍니다. 어렵지 않죠? 문제에 나와 있는 세 금액을 해당 란에다가 3개 적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표 추가를 클릭해버립니다. 그러면 1년의 매출 원가에 대한 분계들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쫙 반영이 된다 이거지. 엄청 편하겠더라 그지? 엄청 단순한 작업인데 이 단순한 작업을 통해서 생성되는 분계는 매우 복잡하더라 이겁니다. 바꿔 말하면 엄청 분계로 직접 입력하려면 복잡한 작업인데 어떻게 결산 자료 입력 메뉴로 아주 간단하게 신속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겠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보는 5가지 패턴의 자동 결산 항목 중에서 다른 4가지는 사실은 수동 결산으로 작업해도 돼. 할만하다고 사실은. 차변 대변 입력하는 거 뭐 그렇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 그런데 지금 보는 매출 원가라는 요 패턴의 유형은 절대로 차변 대변 수동 계산으로 작업을 할 수가 없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결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어. 요 다음 단원 원가 회계에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작업했던 매출 원가에 대한 자동 결산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자동 생성되는 분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들어보십시오. 자, 분계를 소개하여 드리기 전에 숫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먼저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있는 요 숫자 가지고 제가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제조기업입니다. 원재료 사와가지고 직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작업하면서 그 와중에 경비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가는 제품에 대한 원가는 3가지 구성 요소로 나눌 수 있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각각 기재가 된다 이겁니다. 자, 먼저 원재료비는 이렇게 계산한답니다. 자, 원재료를 구입해놓고 생산 활동에 투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 원재료 사온 거를 창고에 모셔놓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원재료를 엄청 많이 1억 원치 사왔다 하더라도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비는 0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원재료 구입한 게 생산에 투입된 게 아니고
이번 생산 활동에 투입된 원재료비는 이런 논리로 계산된답니다. 마치 상기업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논리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상기업의 매출 원가 계산, 상품 매출 원가 계산하는 논리가 어땠습니까?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 이런 식으로 계산했다 그지? 원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생산 활동에 투입된 원재료비는 기초에 원재료 있었을 거야. 단기에 원재료 구입한 거 있을 거야. 요거 두 개 합한 거에다가 기말에 남아있는 원재료 재고에 그거를 뺀 걸로 계산을 하더라 이겁니다. 어렴풋이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까?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원가 회계서 배운다. 그리고 그 와중에 원재료가 감소가 되었는데 매출 원가가 아닌 이유로 감소된 게 있대. 이런 거를 타개정 대체라고 부른다고 했다. 그지? 그래서 일반점 임정 메뉴 입력할 때 타개정 대체가 있을 때는 적요 8번을 따박따박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왜? 지금 보는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그 타개정 대체를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불러와 오게 해주기 위해서 일반점 입력 메뉴에서 적요 8번을 따박따박 입력을 했었다 이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된데 올해 생산 활동에 투입된 원재료비는 이렇게 계산한답니다. 기초 원재료 재고액 플러스 단기 원재료 매입액 B 더합니다. 그리고 혹시 타개정 대체가 있으면 C라고 기호 붙일까 있으면 뺀답니다. 당연히 빼야 되겠지, 그지? 매출 원가 아닌 이유로 감소했으니까, 그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C에다가 기말 원재료 재고액 T라고 기호 붙일까 요거를 빼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올해 생산 활동에 투입된 원재료비가 톡 계산되고요. 계산해 볼게.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T 6, 8, 7, 0, 2, 9, 0, 0, 0 마이너스 30만 원 마이너스 6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684229000이 탁 계산되고요. 그게 프로그램에서 자동 계산되어서 파랗게 이렇게 표시된다 이겁니다. 엄청 편하다 그지? 자 그리고 노무비가 628200000 있답니다. 들었답니다. 파랗게 표시된다 그지? 그리고 경비가 9342460 들었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기호 붙일까? 요 세 개 합한 게 이제 올해 생산 활동에 투입된 총 원가다 이겁니다. 요런 거. 요거를 원가에게서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부른답니다. 요 세 개 합한 금액이 직접 계산해 볼게. 기억 플러스 628200000 플러스 9342460 한 것이 84047360으로 계산되는데 그것이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게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되어서 표시된다 이겁니다. 엄청 편하다 그지? 자 그리고 단기에 총 투입되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제품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랍니다. 왜? 12월 31일 현재 작업하다가 미완성품이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이름을 제공품이라고 부른답니다. 말 됩니까? 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 완성 안 된 상태에서 12월 31일이 도래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제공품을 고려해야지만 올해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가 톡 튀어나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올해 완성된 제품의 원가는 이렇게 계산된데 이것도 마찬가지 기초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에 대한 해당하는 개념을 더한 다음에 기말 재고를 빼면 그게 올해에 완성된 물건의 원가가 튀어나온답니다. 자, 1월 1일 현재 작년도로부터 올해로 넘어온 미완성된 제공품이 있을 겁니다. 700만 원.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보았던 단기 총 제조 원가 84047360을 더하는 겁니다. A 플러스 B. 여기서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에 미완성된 상태로 제공품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게 90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거를 기호 C라고 붙이고. 그래서 A 플러스 B에서 C 한 것이 올해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가 된답니다.
금액이 838,473,670이다 이거지. 계산해 볼게. 자, A 700만 원 플러스 840,473,670 마이너스 C 900만 원. 이렇게 계산하면 838,473,670 나오고 요거를 뭐라고?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고 부른다 이거지. 위에 거는 단기 총 제조 원가고요. 아래 거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의미는 뭐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고 그 금액들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거지. 우리는 무엇만 했는데요. 원재료, 제공품, 제품에 대한 기말 재고금액만 입력했을 뿐인데 그 1년에 쭉 원가가 흘러가는 금액들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표시해 준다.